이렇게 햇볕이 강하지 가을볕이 무섭다는데 아우 눈이 다 안 떠지네. 내리쬐는 햇볕을 손으로 가려다 보고 작은 그늘이라도 찾아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햇볕을 오래 쬐면 햇볕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일어나요.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가급적 피하려고 해요, 햇빛을. 햇볕을 피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시네요. 아, 피부가 예민하신가 봐요. 마침내 도착한 집. 외출 후 출출한 속을 달래려 냄비에 물을 받고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재숙 씨의 점심 메뉴는 과연 뭘까 궁금해지는데 꺼낸 것은 인스턴트 비빔라면? 유난히 면을 좋아하다 보니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라면은 반찬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끓여 먹고 아주 정말 자주자주 먹고 있어요. 밀가루 음식 즐겨 먹는 습관, 별로 좋은 습관 아닐 것 같은데. 잘 익은 면에 비빔 소스 한 봉지를 모두 뿌리는데요. 이게 뭔가 좀 양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냉장고에서 비빔 소스를 또 꺼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짜고 맵고. 간이 세야지 입에 들어가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자극적인 게 몸에 안 좋은 걸 아는데 입맛이 이렇게 밝혀서인지 자꾸 자극적으로 가네요. 이렇게 간이 센 게 제 입엔 딱이에요. 새빨간 비빔라면을 가득 집어 한 입에 후루루? 뭐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입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비빔라면 한 그릇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 아니, 식사 속도가 엄청 빠르세요. 벌써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예전에 식당을 오래 했거든요. 식당을 오래 하면서 빨리 먹고 빨리 손님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게 지금까지도 그 습관 때문에 이걸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하게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또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좀처럼 소화가 되지 않자 약부터 집어드는 재숙 씨. 저렇게 급하게 드시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염증약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식도염약인데 이염하고 식도염을 항상 달고 살으니까 약도 항상 구비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먹어도 이게 나아지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래도 속은 아프고 하니까 계속 먹고 있어요. 속쓰림은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염을 달고 사니까 항상 속쓰림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뭐 명치 끝이 아프다든가 잠잘 때쯤 되면 막 속이 쓰려서 스트레스성 이염 처음에 시작은 이제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성 이염까지. 20여 년 동안 달고 살아온 위염은 점점 그 정도가 악화되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위축성 이염으로 계속 검사 결과가 나와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장상뼈 화생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장상뼈 화생이 이름이 너무 낯설잖아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이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상뼈화생은 위에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서 위 점막의 이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파괴가 되고 오랜 손상으로 인해서 조기 노화가 된 위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재숙 씨를 괴롭히는 건 위염만이 아닙니다. 더부룩한 느낌의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한참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온 그녀. 또 실패해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요. 지금 대장 클리닉도 다니고 하는데 화장실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뿐이 못 다니고 있어요. 만성 변비를 달고 사는 재숙 씨. 최근에는 대장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번에는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돼서 용종 제거 수술도 함께 들어갔어요. 그때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대장암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날 제거한 대장 용종은 모두 3개. 나날이 나빠지는 건강에 걱정이 깊어집니다. 사실 정말 너무 겁이 나요. 겁이 나고 이게 병원 갈 때마다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제가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경을 너무 써서 이제 우울증도 같이 와서 지금 우울증 약도 사실 복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 암으로 발전하게 될까 봐 무섭고 막막하고 두려워요. 재숙 씨의 온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염증성 질환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큰일이네요. 한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다른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만성 위염을 달고 살던 송재숙 씨가 몇 년 전부터는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고요. 올해는 또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 선생님, 이 위염 하는데 위염에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까? 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이 만성 위험, 말 그대로 위험이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부분이 약간 황폐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장의 점막이 약해진 상태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럴 때 뭐 평소보다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고 또 트림이 잦은 경우에는 혹시 위축성 위염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만성화가 되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상피 화생은 위 점막의 손상이 심해졌을 때 마치 위 점막이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처럼 상태가 변한 것을 말합니다. 네. 당연히 원래 위여야 되는 자리들이 소장이나 대장으로 변했으니까 나쁜 거겠죠. 예. 자, 위축성 위염은 우리나라 사람 약 25%가 겪을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이지만 이것이 장상피 화생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위암으로 발병할 위험이 무려 10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장 용종도요. 제거했다고 했는데 이 용종도 암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관련이 있죠. 자, 용종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이 대장 점막 일부가 변형되어서 주변보다 이렇게 돌출되어서 보이는 걸 말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조직형이 대장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진행을 하면 악성으로 진행이 되어서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서 대장암의 씨앗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염증성 질환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것도 큰 이유일 것 같은데 말이죠.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몸이 어떤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나요? 혹시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 과정 중에 부산물로 생성된 매우 반응성이 높은 산소 분자인데요. 우리가 호흡하며 들이마시는 산소의 1에서 3%가량이 활성산소로 변화합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변성과 손상을 부르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당뇨, 심장질환, 혈관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지병을 악화시키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서 약 90%가 이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는데요. 이러한 활성산소의 과다 분비는 면역체계에 혼란을 주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거나 아주 굉장히 강력한 염증은 우리 몸을 손상시키고 또 다양한 장기를 공격해서 결국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의 양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면역력까지 약해진다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데요. 어쩐지 저도 머지않아 앞자리가 바뀌는데 괜히 몸이 막 피곤하기도 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2자에서 3자로 바뀌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3자로 바뀌기 때문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까? 이거 한창 형님들 누님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2번 보내네요. 우리 나이가 들면 이게 사소한 얘기에도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런지 마음의 상처를 받곤 해요.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활성산소가 특히 큰 영향을 주는 질환 중 하나가 암입니다. 활성산소는 암의 그 초기 발병,
증식과 전이의 세 단계 모두에 관여해서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사멸을 억제하는데요. 결국 활성산소를 적정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